일단은 팔이 저린 느낌, 그다음에 뭐 처음 증상을 보면 손팔 뻣뻣하고 저린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손팔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양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목에 관련된. 그래서 어느 레벨의 경추를 어떤 식으로 간섭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손가락 어디 저린다는 느낌들이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분지에 따른 장애에 대한 그런 표나 분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접근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MRI 같은 거 찍어본 상태에서 만일에 맞다 그러면 이제 증상과 영상의학적 진단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 해당되는 경추 디스크에 해당되는 한방 치료 뭐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일에 디스크가 아닌 상태에서 팔이 저린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 들어 주로 이제 척추 또는 뭐 몸의 자세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또는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등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면서, 그렇죠? 등이 앞으로 굽어지면서 팔이 앞으로 이렇게 쏠려 들어가는, 그래서 앞에 있는 흉곽은 좀 앞으로 좁아져 들어가고 뒤에 있는 등에 해당되는 배부에 있는 견갑골 상연에 있는 근육들이라든가 목 부분들은 많이 늘어나는 형태, 잘못된 자세를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화 주신 분, 그러니까 상담 지금 들어왔던 분이 어떤 자세를 하고 계신지, 또 이제 조금 더 팔을 많이 쓰는 노동을 하신다든가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몸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자세 유지근 중에서 몸 앞쪽에 있는 흉쇄유돌근이나 사각근 같은 근육들이 앞으로 많이 수축된 형태로 긴장이 돼 있거나, 견갑 거근이라고 하는 팔을 들어올리는 근육대들이 또 많이 위로 긴장되는 형태들, 그다음에 견갑 하근이라고 하는 견갑골 뒤쪽에 있는, 아니 견갑골 앞쪽에 붙어 있는, 몸을 보면 뒤쪽에 붙어 있는 그런 근육대들이 항상 과도하게 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추에 해당돼서 나와 있는 분지의 신경들은 전혀 이상이 없을지라도 그 신경들이 팔로 내려가면서 위에 있는 등, 뒤에 있는 등이라든가 쇄골 위쪽에 있는 어깨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그 근육 긴장으로 신경근을 압박해서 생기는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떤 질환도 있고, 사각근 증후군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근육들, 항상 내가 자세 유지하는 어떤 근육들이 항상 긴장이 돼 있으면 해당하는 신경분지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팔로 내려가는, 그 신경분지가 눌려서 팔로 내려가는 전체의 근육들이, 전체의 어떤 신경들이 다 압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이 저리거나 피가 안 통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맥박을 쥐은 상태에서 팔을 쭉 뻗었을 때, 뒤로 젖혔을 때, 그냥 뛸 때는 잘 맥박이 이제 뛰는 걸 느낄 수 있지만, 팔을 압박이 하는 형태로 이제 뒤틀거나 몸을 이제 비틀었을 경우에는 이제 신경근 압박이 증가되기 때문에 맥박이 안 뛴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학적 검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만일에 디스크가 아닌데 그런 말씀드렸던 그런 중간에 있는 근육들의 과도한 긴장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이 압박에 대해서 팔이 저리거나 피가 안 통하는 형태의 통증이라고 한다 그러면 해당하는 근육을 푸는 것이 1번이겠죠. 그렇죠? 해당하는 뭔가 압박되어 있는 근육들을 푸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평소에 자세를 좀 똑바로 한다라든가 등을 편다라든가 팔이 너무 앞으로 굽어져 있는 형태라 그러면 조금 뒤로 제낀다라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치료들은 아무래도 추나요법 같은 걸 통해서 등을 피거나 목을 좀 바로 잡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쏠려 있는 근육대의 긴장은 완화시키고 뒤로 늘어나 있는 근육대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많이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약침 중에서도 그런 일종의 그런 긴장도를 풀 수 있는 형태의 약침들을 뭐 사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준 정보로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뭐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디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고려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아니더라도 자세로 인한 신경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분이 저희 한의원에 왔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8년 전에 이제 협착증 디스크 수술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수술 받기 이전에 뭐 어떤 다른 걸 받아보신 게 있으신지, 또는 수술 받은 이후에도 통증이 어떤지 나타나는지 한번 좀 더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혹시 뭐 이제 어떤 식의 수술인지, 또는 뭐 그냥 진통을 없애기 위한 수술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수차를 고정해야 되는 핀을 박아놓은 상태인지도 한번 따져보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핀을 박아놓은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거나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받기 전과 이후가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서 주변의 근육이라든가 인대 같은 것을 일단은 찢고 들어가서 어떤 식의 장치를 하거나 어떤 식의 무언가를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치료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어떤 식의 그 수술을 좀 많이 받았거나 핀을 박았다 그러면 더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술도 여러 번 받아갖고 주변에 있는 뭐 근력이 조금 근육이라든가 인대가 많이 절단된 상태로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식의 그 약침이든지 또는 침이든지 뭐 이런 형태를 치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 그러면 차라리 저는 한약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한약이라 그래서 한의사가 다 한약을 보약으로만 쓰는 경우는 아니고 어려운 통증을 잡는데 뭐 마황이라든가 뭐 천호, 초호 또는 뭐 석고 같은 약들을 잘 배합을 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나 만약 이렇게 아프신 형태가 신경을 누르거나 그 신경이 일종의 이제 자극을 통해서 신경이 그 주변의 조직들이 뭐 모여 있다 보면 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어 있는 어떤 일종의 신경염 비슷하게 부어 있거나 부종이 생겨 있거나 약간의 삼춘물이 나와 있어서 그걸 압박하는 형태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재들을 배워 한약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그 노폐물 배출이 잘 되면서 신경염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보다도 한약 치료가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히 다리가 저리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없으려 되어 있는데 보통 신경 자극 증상들이 밤에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변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당뇨가 뭐 지금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당뇨가 생겨서 부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안덕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여성분들은 하체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생기는 부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약들을 선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죠. 하체가 부종이 생겨 있고 말초 순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약재들, 뭐 방귀라든가 환기 같은 약들을 통해서 정말 순환을 잘 시켜주는 형태의 약들을 배우게 될 경우에는 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통증들이 빨리 가라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약을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이후에 그 해당하는 환부의 근육이라든가 신경 회복할 수 있도록 침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